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삼성회장보다 잘 사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약자도 빈자도 괜찮습니다. 삼성회장과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잘 사는 방법을 돈에서 찾으면 돈으로는 삼성회장 이재용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잘 살아보자는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제가 박정희 시절에 초, 중, 고, 대 그리고 군대 갔더니 79년 10월 26일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박정희 시대를 다 거쳤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 62년부터 86년까지 전두환이 물려받아서 실시했죠. 새마을운동 70년대 80년대 그때 정말로 빨리 안 일어날 수가 없었죠. 새벽같이 새벽정이 울렸다고 마이크 틀어대고 막 노래 틀어대니까요. 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입한, 우리를 세뇌한 측면도 있어서 정말 부지런하게 잘 살아야 되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을 주입했는데 폐단도 있었습니다. 금전만능주의, 결과중심주의, 신속주의,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빨리 뭔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기를 치더라도 빨리 남의 걸 쥐면 내 거지, 안 주면 주인이고 먼저 부른 게 임자지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산다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부유하게, 풍부하게, 윤택하게. 그 다음에 탈 없이 사는 거다. 탈은 뭐냐, 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무슨 뭐 핑계가 있다든가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잘 산다의 반대는 못 산다잖아요. 물론 잘 산다 이렇게 띄어쓰는 수도 있고 잘 산다 못 산다는 그대로 대립하는데 잘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 없이 잘 지내는 것만 해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회장 그보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사고 안 당하고 병 안 걸리고 탈 없이 잘 지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는 잘 산다는 의미를 금전만능주의, 결과만능주의, 부유하게 사는 거로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자를 규정하니까 거기에서는 삼성회장한테가 아니라 중소기업 회장한테도 안 되죠. 경제 수준을 지금까지 우리가 높이려고 그렇게 60년대부터 제가 초, 중, 고, 대 해서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말까지 걸쳐 있거든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보니까 진짜 잘 사느냐 하면서 지표를 냈더라고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에서 가구당 얼마나 자산이 있는가, 가구당 빚이 얼마나 많은가, 가구당 소득은 어떤가, 그리고 소득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재산만 해가지고 뽑아왔어요. 가구당 순자산은 얼마나 했는데, 가구는 그럼 얼마나 되는데, 대개 2점 몇 명 해가지고 2044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4명이지만 가구는 셋입니다. 두 자녀가 서울에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부 살고. 자, 1억 미만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자산이 1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가구의 26.3%가 자산 전부 다 뭉쳐봤자 1억도 안 됩니다. 누가 해당될까요? 30 미만, 30세 미만. 그래서 원룸에 산다든가 고시원에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70세 이상, 시골에 가면 70세 이상들, 우리 어머니만도 혼자 살잖아요. 1억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26%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억도 안 됩니다. 순자산이. 순자산이니까 부채 빼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순자산이 3억 미만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55.7%입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절반 훌쩍 넘는 사람들이 3억 미만입니다. 재벌에도 3억 미만인 사람들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친인척 중에도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몇십억 부자들 많이 봤죠. 서울서도 보고, 여기 전주서 학원 하면서도 보고, 학원 하면서 학원생들 그 부모 때문에도 봤고 많이 봤지만, 이렇게 3억 미만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한때 10억 벌자 하고 뭐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10억 컸죠. 지금도 큽니다. 10억 이상인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10억 이상인 사람은 1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억, 서울 같은 데서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순자산이 10억 이상이라면 11.4%, 약 10% 안팎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 보니까 그럼 한 가구당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4억 5,602만 원입니다. 약 4억 5,600만 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자산이 4억 5,600이다. 제 그 순자산으로 빚 빼고 그러면 아, 나는 평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외로 평균이 작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대장동에서 무슨 50억 클럽이네, 몇 천억이네, 몇 조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 수준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억이면 10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억이란 돈은 100만 원씩 하면은 저 같은 58년 개띠 100만 원씩 한 달에 그대로 농에다 넣어놓고 꺼냈어도 못 씁니다. 1억이라는 돈도 거의 원금 까먹으면서 이자를 어느 정도 주면은 거의 10년을 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65세. 그러면 75세까지 1억 넣어놓고 10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작다느니 1억이 작다느니 하는 그것은 우리 허파에 바람이 너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느냐? 그래요. 주변을 보면 가난한 사람 보입니까? 부자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지만 부자들 옆에 서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있고 우리도 농담으로 하잖아요. 부자는 동서보다 부자인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왜? 형제간에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유형제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보다 10배 더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형제간에 비교를 않고 동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서는 다른 데서 와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형제간에는 비교해서 우열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형제도는 조금 긴급할 때는 빌릴 수라도 있지만 동서간에는 좀 그런 이야기하기도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보다 더 부자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에는 절대적 부자, 10억 이상 모여야 부자다. 상대적 부자, 저 사람보다 부자다.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상위 10% 안에 순자산을 가진 사람이,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한 10억 이상인 사람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43%. 우리나라 그러니까 재산의 부동산, 동산 다 따졌을 때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은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쓴다는 의미를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삼성회장은 여기에 1억 미만인 사람하고는 몇 조니까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상당히 높잖아요. 4억 5,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억도 못 가진 사람이 절반도 훨씬 넘잖아요. 그 이야기는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평균을 올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 살게 됐을까요? 개인소득의 변화는 62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통계가 돼 있는데 120달러였던 것이 2020년에는 약 33,000달러. 몇 배? 275배.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쯤 해가지고 재작년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 개인 소득이 늘었느냐? 무려 275배. 그러니까 192개국 중에 한 30 안팎에 살아요. 우리가 32 개인 소득으로. 그리고 국가 전체 소득은 한 10등 안팎이죠. GDP로는 국민 총 생산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소득이 변화했는데 뭐가 문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산다는 의미를 너무 경제적 측면에 국한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간을 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누고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은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은 또 빈자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서 빈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부자를 욕하고 부자들은 빈자들을 욕하면서 빈자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그래서 세금 내면서도 기껍지 않고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투기, 무슨 뭐 불법 부정, 부패 이런 걸 저질러 가지고 자꾸 부자 됐지. 그렇게 해서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보다 부자여야 되는데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그 동료들, 친구들보다 부자여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동기도. 그래서 인정을 않는 측면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삼성 이재용하고 대결할 사람 있습니까?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자유지만 해서 되냐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소득 변화가 큰데도 275배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성적이 자랐다면 실력이 자랐다면 소득이 자랐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대 내 주머니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 타령을 부르고 부자들은 저 가난한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저 국가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조사해 봤어요.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2021년에 주요 17개국 17나라에 19,000명 그러니까 각 나라에 이제 뭐 100명인가요? 이렇게 1000명 가까이인가? 17개국, 제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17개국에서 19,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선진국은 주요 선진국들은 대개 뭘 중시한가 하는 것 같더니 가족, 아이,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돈. 한국은 반대 순서. 돈, 일, 가족. 그러니까 가족, 아이보다 돈을 중시하니까 돈 벌어야지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저출산 이런 것, 이 의식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사실은 인식 구조, 그리고 과학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뇌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돈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 돈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돈 없어서 우리 부모를 내가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이 후세를 낳는 데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저출산 대책도 총체적이어야 되는 의식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수준도 올려줘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도 해줘야 되고 이게 뭐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선진국은 가족과 아이를 중시하는데 즉 인생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우리는 돈을 중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한번 치면 날아가고 한번 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삼성의 회장보다 잘 살자고 했죠. 이병철이 승지원이라는 그 업무실이 있었죠.
그 승지원이라는 업무실에다 걸어놓은 휘호, 자기가 쓴 거예요. 그 휘호가 뭐겠어요? 공이에요, 공. 공. 비었다. 나훈아가 노래 부를 때는 공. 뭐가 비었는데? 손이. 공술의 공수거. 공수 이야기를 이병철이 써놓은 그거를 이건희 때도 아마 지금 이재용 때도 걸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잣집 태어났고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됐던 이병철이 승지원에다가 공술의 공수거를 걸어놨대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얘기인가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고 황천길에는 차비가 없으니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돈에 너무 매여서 사람을 놓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을 엄청 중시했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인재를 엄청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손 지고 빈손 왔다가 빈손 지고 가는데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얼마나 매정하게 평가했습니까? 이병철이 그 첫 아들 맹이, 둘째 아들 창이 아니고 셋째 아들 건이한테 물려줬잖아요. 첫째 아들은 삼성가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유산이 내려갔고 이건희가 이렇게 이제 뭐 배려해서 CJ 그렇게 장손으로 어느 정도 건너가게 했는데 아무튼 그 이건희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희의 자녀 일남 삼녀죠. 이재용, 미원, 그룹 딸 임세령하고 결혼했었죠. 자, 이병철이 내가 평생 세 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 세 가지. 자식, 골프, 미원. 미원을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미풍이었죠 그때 삼성에서. 그걸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손자대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헤어졌죠. 부진, 이부진 지금 호텔 신라 사장 평사원하고 결혼했죠. 임무제. 사위도 여기는 며느리도 임씨더라고요. 임세령, 이무제. 역시 이부진 어땠어요? 갈라섰죠. 여기서 어떤 집안에 뭐 좀 비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사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 예전보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 그 반면교사를 하면 그 이면을 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서연이죠. 이서연. 서연은 동아일보 그 아들, 둘째 아들이던 거예요. 김재혜라고 결혼했죠. 지금 잘 살고 있죠. 일남 3녀나 낳았어요. 4자녀나 두고 그냥 매스컴에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 얼굴 안 비치는 그런 스타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막내딸이, 셋째 딸이 윤영이라고 있었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던졌죠. 왜? 아마 이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 들리고 그 차이나는, 겹쳐나는 그런 만남. 근데 겹쳐나는 만남에 대해서 특히 이부진과 이무재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 홍라이, 이건희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는 오히려 여기저기 친인척들한테 설득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줬는데 결국은 갈라졌죠. 왜?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윤영도 이게 열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부자들이 부러워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이병철도 그랬듯이. 아무래도 계급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보할 줄 모르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진폭이 좁아요. 아무래도 끼리끼리.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서 이제 학원을 한 15년 안팎 했고 많이 할 때는 3군데 했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 이른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들 전주에서는 몇십억 부자들을 몇 명 봤죠. 그리고 올해 좀 이렇게 상대도 해보고 아무튼 전주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서울서는 이제 두 아들 이렇게 뭐 원룸이다 두룸이다 이거 얻으면서 그 건물주들 보니까 뭐 몇십억씩 되더라고요. 집값이.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게 인생 성향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서울에서도 한 대명 뭐 보고 대여섯 명 보고 여기 전주에서도 제가 하고 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대명 안팎. 그 다음에 학원 하면서, 논술 학원 하면서, 예, 전조의 유지들, 자녀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부모들도 봤죠. 부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의사 자녀는 의사 자녀들끼리 놀게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학교도 어디로 가고, 뭐 학원도 어디로 가고, 그 끼리끼리. 인생의 진폭이 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지 않죠. 배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조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 서민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벌을 만난다든가 하는 것이 핵심은 돈이 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역시 돈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의 고민은 뭡니까? 자녀, 돈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고민이 뭡니까? 역시 자녀, 돈이에요. 고민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본 부자들 통해서 보면 부자들 요구할 것 전혀 없어요. 근면해요. 되게 성실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정말 몇백억 부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스치는 사람으로는 봤는데 너무 어찌 보면 그냥 생긴 대로 정주영이 부유함 노동자라고 했듯이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술 먹는데도 안주도 과자 같은 거, 계란 하나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몇십억 부자인데도 몇백 부자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 줄을 모르는구나. 그 자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주면서 승부욕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세금을 내므로써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이 기초연금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면서 부자 요구하는 것처럼 모순이 없죠. 그들은 정말 승벽도 있고 그리고 사는 것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너무 쫄 것 없어요. 나 3억밖에 안 되는데 30억 부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 우리가 도시락 먹을 때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 5천원짜리 먹으면 5천원짜리 인생입니까? 자, 호텔에서 10만원짜리 도시락 먹으면 10만원짜리 인생 됩니까? 인간이 10만원짜리여야 되지. 인간이 5천원짜리도 안 되는데 5천원짜리 도시락 아니고 10만원짜리 도시락 먹는다고 호텔 가서 몇십만원짜리 숙박한다고 인간이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있죠.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 모든 세계를 파악하고 모든 인생을 파악하려는 그런 사람, 주머니에서밖에 힘이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저력이 없죠. 진짜 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주영하고 이렇게 정치 같이 하던 정주일이라는 사람 있죠. 이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이주일이 갔는데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청운동 거기 갔더니 뭐 허름하고 뭐 이렇게 뭐 타일로 떨어져 있고 그럼 언제든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도움 받으면서 정치할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술집에 모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 나이트 같은 데서 얼마나 이 기분파들 많이 봤어요. 이주일이. 근데 술 몇 박스 가져오니까 야 이걸 우리가 다 먹냐? 그래서 가져가라고 한 박스만 남겨 그냥 이 점프한테 돈 얻어 쓰기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쓸 때는 그 선 걸 때는 뭐 몇천억 썼다고 하잖아요. 5천억이가 썼다던가. 근데 술집에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다는 데는 몇만 원도 아끼고 부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중간한 부자가 그냥 자녀들이랑 이 돈으로 칠해가지고 메이커로만 소고기 중에서도 뭐 유기농 해가지고 뭐 그렇게 먹여가지고 내 새끼 일단 손 대면 더러운 어디 손을 갖다 대냐고 그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뭐 다 겪어본 게 아니라 간접직접으로 보면서 부자들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역시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부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대 재벌 중에 보세요. 이재용. 최태원도 얼마 전에 노소영하고 또 갈라섰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정의선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돈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노소영 같으면 대통령 딸인데 최태원 같으면 제그룹 내가 회장인데 대그룹.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되고 배려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의 진폭을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면, 저 결혼 지금 35년 차인데 그냥 가난하니까 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부자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다른 사람 무척 안 믿어요. 어떻게든 누가 오면은,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 거래하는데 그 사람 절대 말 딱 트고 인사 트고 얼굴을 딱 철판 깔아요. 왜냐면 그 사업하면서 몇 번 사람 사귀었다가 등친 걸 당했기 때문에 가까워지도 않아요. 딱 장막을 쳐요. 그런 다음에 뭐 사람 딱 그것만 줘요. 그냥. 아니면 말도 안 해버리고 글로 써요. 그러더니 봉어리인 줄 알았어요.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말 안 해야 할 사람, 괜히 말 많고 이렇게 막 말 걸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는 사람한테는 필땀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그렇게 남 안 믿어요. 그리고 고독해요. 그래서 또 주색 잡기로 그 고독을 푼다고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잘 산다는 것, 이거 좋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멋지게, 바르게, 바람직하게, 무난하게, 그런 대로 잘이라는 것을 붙여서 쓸 수도 있지만 잘 산다, 띄어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쓰려면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 경제 그 금전 욕망이 북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한 10배는 강하다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스웨덴, 핀란드 뭐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 약하고 세금 팡팡 내고 사회 신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금 내면 다음에 노후에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다, 보험이다 이런 것 저런 거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금전욕이 강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것을 가진 것으로서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권력과 금력과 이게 이제 충돌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좀 줄이고 기대를, 인생의 진폭은 좀 넓히고, 그리고 가족을 좀 중시하고, 그리고 나를 무엇보다도 인정하고, 동료한테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 배우고 가난해. 친구들한테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이 살아. 아이고 나는 30억이 아니라 10억도 없는데, 아이고 이 도시락 여기서 이거 까먹고 있다니 5천원짜리 이거 만원짜리도 안 되고. 똑같습니다. 만원짜리 먹고 10만원짜리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인생 살고 그 10만원짜리 도시락 까먹고 만원어치 인간짓 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애들 무시하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회장보다 잘 사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경제 아닌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만족하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탄이다 뭐다 이런 나라가 못 살지만 자기의 만족도를 낮춤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가족을 중시하면서 인생 진폭을 넓히고, 나는 가난해서 좋다.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위기가 와도 잃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도 산상수훈에서 말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할 필요도 있어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부자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하다면 마음이 부유할 필요도 있어요. 좀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인생을 의미 중심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바지 해야 되지. 나는 봉사해야 되지. 너무 생색내지 않고 부자지만 겸손하게 몰래, 천주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얼굴 없는 천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를 보되 쫄지 말고, 아래를 보되 무시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 하면서 부자를 욕하지 말고, 부자가 됐으면 베풀 줄도 알고, 가난한 빈자라면 부자들이 내서 내가 기초연금도 받는구나. 이렇게 보험금을 나는 조금밖에 안 내는데 이 큰 수술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구나. 그리고 나도 기부 릴레이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못하면 자식이라도 그렇게 기부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부자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쪽박을 찼지만 그래도 나는 부자에 대해서 열린 자세. 그래도 이병철이나 정주영 저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나와서 학원하면서 이 사업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이 봤기 때문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자영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물론 문제도 있죠. 크게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세금 문제나 사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현명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문제의 대다수는 정치하는 친구들 때문에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대통령보다 저는 바람직한 중소기업 사장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삼성 회장보다 더 잘 사는 그 다른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삼성가를 들었는데 그 가정의 순환사랄까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의도 없고 이렇게 돈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 결혼생활이 힘들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제가 무슨 그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어디서 정보 꼭 들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결혼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아마 돈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커오는 과정이든 결혼 이후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돈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삼성과 집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